하도영, 명확하고 절제된 행동과 말투,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오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히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개미 구멍으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이번 영상은 하도영이라는 사람과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나락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도영이다. 결국 하도영은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 하는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유추해볼 수 있는 포스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중에서 동훈과 조력자들은 고개를 든 악마의 나팔꽃이 그려진 회색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인 반면 응징의 대상인 연진과 그 일당들은 고개를 숙인 천사의 나팔꽃이 그려진 유색 배경에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영의 회색 배경과 아래를 향하는 시선은 동훈의 조력자들과 동일하지만 고개를 숙인 악마의 나팔꽃이 그려져 있죠. 이 말은 즉 동훈이 복수할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며 역시 조력자로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본인에게 꽤나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 두 가지 성질이 혼합되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김은숙 작가님은 하도영을 연기한 정성일 배우가 인생이 바닥을 치며 느낀 절망과 분노를 잘 표현해 주었다고 언급한 만큼 파트 2에서는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립을 지켰지만 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작가님은 시청자와 하도영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동일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벽함을 위해 가해자를 묵인하고 방관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나락으로 추락시켰을 것입니다. 시즌 1 마지막 화에서 문동은과 하도영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도영은 박연진의 얘기보다 문동은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하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라는 말로 말입니다. 얼핏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꽤나 신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가해자 본인도 가해자라고 주장하지 않듯 너의 주장을 들어보고 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하도영의 성격이 드러나는 문장이죠. 조금 더 과장하자면 본인의 완벽함에 있어 흠이 되지 않는 것을 올바르다고 판단할 기회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시즌2 스티커를 자세히 보면 무당집 문간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은 아닌 듯 하죠. 여기서 확고한 의식은 하도영이 선택한 의지일 것이고 사소한 자극은 무엇을 선택했건 그와 반대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바닥을 친다고 하였으니 동훈을 도와 진실을 마주하며 겪는 난관보다 가진 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더욱 바닥이 아닐까요? 이렇듯 김은숙 작가님은 하도영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일 듯합니다. 그래서 누구 편인데? 모르지. 근데 하도영의 이응이 두 개나 있네? 하도영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선 하도영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도영이 첩의 아들이 아니냐며 혼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확정짓기에는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중 대사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선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유추할 수 있는 대사가 몇 개 있죠. 예솔이가 태어났을 때 도영의 어머니가 예솔이에게 베넷 저고리를 입혀주고 하는 대사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야. 도영이도 그랬다. 문동은과의 대국에서 나한테 바둑을 가르쳐주신 변호사님이 계신데 자넨 태어나면서 흑도를 양보받는 삶이라고. 그래서 난 늘 남들보다 유리하고 쉬웠는데. 즉 하도영은 재평건설 사장직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과 평범한 가정보다는 부유한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최혜정이 전재준에게 하도영에 관한 얘기를 하죠. 아기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평생 누군가를 부리는 게 익숙한 거지. 그저 부유한 집안이 아닌 최상류층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박연진의 집안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맞선을 보고 출근이 2시간이 걸려도 하도영을 선택한 것을 보면 전재준과 박연진 둘 다 하도영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도영이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축적하기까지 집안 혹은 어머니의 압박과 몰빵이 있었을 테고 하도영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중요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 구축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 입지도 못하는 베넷 쪼고리를 구찌로 입히는 어머니와 사랑 같은 감정보다 자신의 위치에 얼마나 걸맞는 사람인가로 아내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네가 그중 가장 적게 입어서 적게 입었는데 다 디올이어서 처럼 말이죠. 이처럼 평생을 아름다움과 완벽을 추구하고 살아온 사람이 자신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치기엔 많은 고뇌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차라리 아내를 감싸고 자신의 지위와 돈으로 잘못을 감추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지만 황금 만능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하도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니까 라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명확히 인지하기 때문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는 예솔이의 출생 진실, 문동은의 복수심 같은 것들이겠죠.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여 인생의 바닥을 찍게 될지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섹시한 하도영을 알아보았습니다. 괜히 안기로 감독님이 정성일 배우님께 한국의 양조위가 되어달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대사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